지금부터 미래전환 K뉴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래전환 K뉴딜위원회를 직접 맡아주신 이해찬 위원장님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오늘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 우리 당의 미래전환 K뉴딜위원회 첫 회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세계 경제에 대한 전망과 예측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20세기 세계 공황 이후 최악의 상황이 될 거라는 얘기도 있고, 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나쁜 상황이 될 거라는 얘기도 있긴 하지만, 저도 이제 이 상황 처음 겪는 상황이라서 유심히 이제 전문가들의 의견을 이렇게 들어보는데, 되게 단편적으로는 얘기를 하지만 종합적으로 이거를 이렇게 잘 접근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그렇고 당도 그렇고 이 사안은 이제 우리가 시작한다는 자세로 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우리 경제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특성도 잘 살리고, 또 세계 경제의 동향과 추이도 잘 살펴가면서 이 문제를 접근을 해야 되는데, 단기적으로 접근할 일과 중장기적으로 접근할 일을 잘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경제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정책 입안부터 결과가 나올 때까지 퇴임 기간이 굉장히 긴 정책도 있고, 또 단기적인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혼재되지 않도록 잘 정리해 나가는 그런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차제에 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우리 경제가 그동안에 가져왔던 여러 가지 한계, 이 부분을 근본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계기를 지금부터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강합니다. 우리가 무역 의존도가 높고, 최근에는 이제 여러 가지 영역이 다변화는 되기는 했지만, 그래도 역시 중화학공업 중심으로 또 무역 중심으로 이런 쪽의 비중이 원체 크기 때문에 그 비중을 간과할 수는 없되, 거기에 또 너무 매몰되는 그런 정책 갖고는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새로운 정책을 우리가 접근할 적에는 여러 가지 뭐라고 그럴까요? 발상의 전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발생과 제도, 이것만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2000년도 초반에 당 정책의장을 할 적에 정보화 사업을 일으킬 때도 보면은 그 당시의 제도나 규제만 가지고는 도저히 창업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 당시에 원체 IMF 외환 위기 이후에 절박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과감하게 이렇게 타개하는 그런 것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만 해도 세계 경제 시장과의 우리의 접촉 면적이 많지가 않았기 때문에 대단히 국내적 시각만 가지고 접근을 했었는데, 이미 우리 경제가 개방화 안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에 대응하는 속도와 사고, 이런 부분도 매우 중요했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얼마 전에 7, 80년대 경제정책에 깊이 관여했던 분을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미 70년대 말에 우리 산업이 빨리 개방화되지 않으면은 다가오는 세계 경제의 흐름에 대응을 못할 것이라는 예측을 70년대 말 정책에 이미 논의하고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그런 논의가 있었다는 얘기는 그분한테도 처음 들었는데, 그러나 그런 접근 방법이 그 이후에 정부가 들어서면서 제대로
정책화되질 못하고 사장되고 말았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우리도 이거를 접근을 하면서 그런 종합적인 사고를 좀 해가면서 앞으로 어차피 이제 그 글로벌화 돼 있는 세계경제 구조 속에서 이걸 풀어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잘 감안해서 논의를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그 미국의 성공 사례를 많이 들어서 그 한국판 뉴딜이라고 얘기는 하는데 정말 한국판은 한국판의 그 뭐라고 할까요? 독자성을 이렇게 갖는 그런 정책 개발이 아주 시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디지털 뉴딜, 또 그린 뉴딜, 또 사회 안전망을 중심으로 하는 휴먼 뉴딜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잘 이렇게 다뤄져 있고 시계일별로 잘 이렇게 그 배치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정책이라는 게 한꺼번에 모든 게 다 되는 게 아니고 시기에 맞춰서 이렇게 자꾸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 것이지 처음 시작한 걸로 그냥 끝까지 가는 건 아닙니다. 상황에 맞춰서 발전을 자꾸 시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오늘 당에서 발족하는 위원회는 그 위원들도 자꾸 필요한 그 분들을 이렇게 더 모시도록 자꾸 발전을 시켜 나가고 정책도 그렇게 발전을 시켜 나가서 이번 접근하는 방법이 그 어떻게 보면 우리 경제 구조의 새로운 그 미래 전환이라고 얘기할 정도의 질적 전환을 이루는 그런 그 위원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기대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전략적으로 대비하고 당정 간 보다 효율적인 한국판 뉴딜 추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미래전환 K-뉴딜위원회를 오늘 공식 출범시키게 됐습니다. 오늘 닻을 올리는 K-뉴딜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의 역량을 총결집하여 한국판 뉴딜 프로그램을 지속적이고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입니다. 기구 구성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앞서 모두 말씀을 하신 이해찬 당 대표님께서 직접 위원장을 맡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그 산하에 총괄본부와 3개의 분과위원회를 두고 자문단과 입법지원단, K-뉴딜 기획단 등 3개의 지원기구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인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정 간의 원활한 소통과 핵심 정책사업 발굴 및 추진을 위해 총괄본부장은 정책위 의장인 제가 맡고 부본부장은 윤관석 정책위 수석 부의장이 담당하기로 했습니다. 디지털 뉴딜 분과위원장과 간사는 디지털 경제와 4차 산업혁명 등을 오랜 기간 연구해온 이광재 의원과 윤영찬 의원이 수고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린 뉴딜 분과위원장과 간사는 기후변화 대응과 친환경 지속가능한 발전 분야의 당내 전문가인 김성환 의원과 이소영 의원이 각각 임명됐습니다. 고용사회, 사람투자, 안전망 분과위원장과 간사는 포용사회 안전망과 일자리 개선에 큰 열정을 가지고 계신 한정혜 의원과 정태호 의원이 담당하기로 했습니다. 정태호 의원의 경우 K-뉴딜 기획단장을 겸하기로 했습니다. 각 분과위원회에는 필요시 관련 TF를 설치하고 당내외 전문가들로 구성될 것입니다. 또한 후속 입법 작업의 차질 없는 진행을 위해 원내에 설치된 코로나19 국난 극복 상황실장인 조승래 의원이 입법 지원단장을 맡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자문단은 풍부한 경륜과 창의성을 겸비한 외부의 전문가들로 구성하여 K-뉴딜위원회를 뒷받침하게 될 것입니다. 자문단은 현재 구성 중이며 추후 발표하게 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미래전환 K-뉴딜위원회는 정부와 긴밀하게 협조하면서 한국판 뉴딜 프로그램을 더욱 알차고 내실 있게 추진할 것입니다. 당정은 현재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디지털 및 그린 융합, 고용사회 안전망 및 사람 투자의 4대 과제를 대표할
시그니처 사업 선정 및 필요 추가 사업 발굴을 진행 중입니다. 조만간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방식의 패러다임을 의미하는 뉴딜이 글자 그대로 뉴딜다울 수 있도록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고 경제적 파급 효과, 일자리 창출 및 사람 투자, 국민의 체감, 민간의 적극적 동참 등 5가지 목표 실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것입니다. 아울러 한국판 뉴딜에 대한 투자 규모도 과감하게 확대하고 재정의 선도적 역할과 민간의 투자 참여를 더욱 촉진할 것입니다. 한국판 뉴딜은 문재인 정부 후반기 최대 핵심 국정 과제이자 사회 경제적 틀과 작동 방식을 새롭게 설계하는 국가 대전략입니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은 경제 개발 이후 지난 60여 년 동안 유지되어 온 패스트 팔로워, 추격자 전략의 한계에서 벗어나 글로벌 표준을 제시하는 세계 1등 선도 국가로 당당하게 도약하게 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미래전환 K-뉴딜위원회는 이 같은 국가 비전 실현에 앞장설 것입니다. 한국판 뉴딜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